이 기회에 한번 생각은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요? 근거옥조로다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되뇌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되는가? 예전에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상당히 그 동포애를 갖다 유발시키면서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희석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진전이 돼 나가야 돼요.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해야 되고 한민족이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어쩌면 과거 시대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과거 시대의 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잘 못 느끼죠. 확실하게 변화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는 북한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재발 시 즉시 행동하겠다. 이 북한의 항의와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전략성 모호성을 내세워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풍 안보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 이 북한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교수님? 근데 약간 질문하신 거에 조금 그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게 누가 난국을 돌파하려는 주체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저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여하간 저는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반응 자체는 역시 참 이게 무슨 전략적 모호성은요. 내가 전략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북한도 이쪽에 비행차 날려가지고 네. 항공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은 적 있어요. 네. 예. 2014년입니다. 예. 네. 그거 있고 그 원래 그 군 내에서 정보 첩보부대에서는 해요. 근데 걸려서 문제인 거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민주당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또 기회 삼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치게 이거 뭐 북풍이니 안보비기 조장해가지고 요번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린 이 정부가 이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오죽하면 그런 해석까지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체코 원전 갔다 오건 동남아 순방을 갔다 오건 지지율이 꿈쩍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예 이 철저한 적대 국가로 못 박았는데 서로 관심 끄고 각자 살자. 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남북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날이 올까? 이대로 두 국가 체제가 굳어질까 우려스러운데 역시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갑자기 두 국가론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칫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제가 옹호하는 것처럼 될까 봐 걱정은 되지만 네. 적대적이라는 부분만 빼놓고 나서는 사실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 우리 따로 독자적으로 살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근데 다만 이제 거슬리는 건 뭐냐면 적대적이라는 거. 예.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행사들 막 폭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 돈 들여가지고 연락사무소 막 파기하고 네. 막 이런 어떤 그 행보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극도의 긴장을 갖다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제스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 만약에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은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요? 근거옥조로다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대내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되는가? 예전에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상당히 그 동포애를 갖다 유발시키면서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희석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진전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전에 있었던 향수 불러일으키면서 계속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시대착오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 박사님. 그렇죠. 우리에서는 통일 뭐 이러면서 통일의 당위성들을 되게 강조하고 헌법에도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해야 되고 한민족이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어쩌면 과거 시대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과거 시대의 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잘 못 느끼죠. 확실하게 변화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나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뭐 누가 한마디 할 때마다 국가의 무슨 시책이 통일인데 여기에 반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가지고 가는 논의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지. 네. 언제까지나 해야 된다. 이거 뭐 결혼 같은 거예요. 결혼이요? 네. 갑자기? 젊은 남녀들한테 네. 어르신들이 결혼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통일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가적으로 애 못 낳는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결혼해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일을 결혼에 비유해 주시는 마지막 한정택 박사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비하인드 부경대 한정택 박사님, 부산대 서재건 교수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